흐르는 술잔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온통 이곳에서 즐긴 게임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너무 몰입한 나머지 날 부르는 백은우의 목소리도 듣지 못한다. 왜 그러죠? 무슨 생각해요? 너무 감탄하느라 그랬어요. 물결 따라 떠다니는 꽃잎들, 그 사이를 장식한 반짝이는 꽃등을 보고 있노라면 달빛과 서머가 만난 날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된 선조의 지혜와 주의에 절로 감탄하게 된다. 전설 속에선 달빛의 피서법이 사람들의 더위를 식혀주고 삶의 질을 높였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체험한 프로그램들도 대부분 달빛의 아이디어죠. 만약 역사에 정말 달빛이란 사람이 실존했다면 분명 우아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달빛의 지혜 덕분에 달빛제의 전설이 더 와닿았을지도 모르죠. 백 변호사님, 그 말은 전설의 결말에 대해 뭔가 떠오르신 거예요? 백은우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는다. 조금 감탄한 것뿐이에요. 결론은 체험이 끝나고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백은우 씨는 언제나 객관적이시네요. 제가 보기엔 아무리 이어 써봐도 달빛 전설의 결말은 피치 못할 비극일 텐데 말이죠. 달빛은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용기가 없었고 서머의 마음을 알아볼 용기는 더더욱 없었어요. 인간과 신은 다르니까 결국은 엇갈린 거예요. 유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드물게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다. 용기라. 확실히 중요하죠. 달빛과 서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지만 달빛이 더 용감하게 쟁취했다면 우리가 아는 전설의 결말이 완전히 달라졌겠죠. 아쉬움도 엇갈림도 없는 결말로요. 오래된 전설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고이기도 해요. 모든 우연은 우리처럼 직접 체험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죠. 인생은 짧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노아의 말에 모두가 나를 바라본다. 갑자기 집중된 시선을 어쩔 줄 모르겠다. 다행히 윤노아는 대답을 바란 게 아닌지 곤란해하는 내 모습에 교묘하게 화제를 돌린다. 왠지 모르게 이럴 때마다 자꾸 이상한 기분이 든다. 고개를 저으며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분을 떨쳐내려고 한다. 인파를 따라 세 번째 테마존으로 천천히 이동하며 좌우로 경치를 구경한다. 생각이 뻗어나가던 중 갑자기 누가 내 손끝을 잡고 흔드는 느낌이 든다. 지혜? 고개를 숙이자 오랜만에 보는 여자아이가 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인파 속에서 좀 더 넓은 곳으로 데려간다. 변호사 언니, 오빠, 멋진 오빠들도 있네요. 지혜는 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모습이다. 지혜야, 왜 혼자 있어? 지혜는 여전히 백은우를 기억하는지 그를 바라본다. 소심한 목소리지만 거부하는 기색은 없다. 오빠랑 같이 왔어요. 그러다가 지혜가 선녀 언니를 찾았어요. 선녀 언니가 너무 예뻐서 인사하고 싶었는데 오빠를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변호사 언니를 본 거예요. 오빠가 언니는 좋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놀고 싶어서 왔어요. 지혜의 말은 뒤죽박죽이지만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하기엔 충분했다. 지혜가 오빠랑 떨어졌구나?
네, 오빠가 아무데도 가지 말고 제자리에서 기다리랬어요. 작은 손을 벨벳 꼬는 지혜는 역시 조금 긴장한 듯하다. 착하네. 그럼 오빠 올 때까지 같이 있을까? 유신우가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자 지혜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고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유신우를 바라본다. 지혜야, 괜찮아. 긴장하지 말렴. 방금 지혜가 본 선녀 언니 이야기를 들려줄래? 윤노아의 목소리는 사람을 위로하는 마법 같아서 지혜는 긴장을 풀고 다시 용기를 낸다. 오빠가 들려준 이야기 속 선녀 언니예요. 예뻐서 지혜가 정말 좋아해요. 달빛으로 분장한 직원을 본 듯하다.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지혜는 이 반응에 마음을 활짝 연다. 근데 선녀 언니가 울고 있었어요. 선녀 언니가 우는 건 싫어요. 선녀 언니가 슬프면 지혜도 슬퍼요. 선녀 언니가 울고 있었구나. 왜 그랬을까? 윤노아가 천천히 유도하자 지혜는 고개를 갸웃하며 잠깐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네, 울고 있었어요. 서머 오빠가 언니를 안 좋아해서요. 최성현 씨가 지혜한테 전설을 들려줬구나. 그래서 언니는 서머 오빠랑 헤어지고 집에 있는 엄마랑 아빠한테 갔어요. 앳된 목소리에 아이의 상상임이 분명하지만 지혜는 진지한 모습이다. 진짜예요. 지혜 엄마랑 아빠처럼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빠가 엄마랑 아빠는 서로를 안 좋아해서 헤어진 거래요. 선녀 언니랑 서머 오빠도 서로 안 좋아해서 헤어졌을 거예요. 간단한 말이지만 반박할 수가 없다. 지금껏 다들 달빛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느라 전설 속 또 다른 주인공이 있다는 걸 망각하고 있었다. 서머라는 신은 대체 달빛에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달빛이 죽은 후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서머는 인연을 주관하는 신이 된 걸까? 그의 변화는 달빛과 연관이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의 마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 지혜야! 변호사님! 미처 생각을 다 정리하기도 전에 우리를 향해 뛰어오는 최성현을 발견한다. 지혜야, 어디 갔었어? 괜찮아? 황급히 지혜의 손을 잡는 최성현의 눈에 초조함과 걱정이 가득하다. 지혜는 괜찮아. 오빠랑 언니랑 선녀 언니 얘기를 하고 있었어. 최성현을 보자 지혜도 마침내 완전히 긴장을 풀고 최성현의 등에 기댄다. 지혜가 많이 놀라서 그런지 졸린 것 같아요. 최성현의 어깨에 얹힌 지혜의 작은 얼굴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벌써 눈까지 감고 있다. 그는 그대로 지혜를 업고 일어선다. 그는 한 손으로 지혜를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로하듯 가볍게 그녀의 등을 토닥인다. 정말 피곤했나봐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지혜가 정말 귀여웠어요. 하지만 지혜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사람이 몰린 곳은 조심하는 게 좋겠네요. 네. 전에 참여한 유전자 복제 연구의 성과가 있어서 지혜를 치료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바깥 세상에 적응했으면 하는 마음에 나오게 된 거예요. 좋은 생각이지만 너무 성급해하지 마세요. 아직 어린아이니까요.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지혜한테 이런 오빠가 있다니 다행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성현 씨도 아직 어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최성현은 지혜를 제대로 업은 뒤
우리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하고 나서야 자리를 떠난다. 오빠와 동생의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며 진심 어린 축복을 보낸다. 착하고 똑똑한 두 아이에게 건강과 행복이 또 한 번 찾아오기를.